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경TV의 이병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미국 시장이 지난 6월 중순 이후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 연준이 연례 잭슨홀 경제 심포지움은 미 연준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통화정책을 가져갈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하는 방향을 잡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5, 26, 27일 3일간에 걸치는 잭슨홀 경제 심포지움의 하이라이트는 페드 연준 의장인 제레미 포웰의 연설입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는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레미 포웰이 과연 어떻게 포문을 열지 이런저런 설이 많았었고, 매파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비둘기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도저도 아닌 중도로 할 것이다, 아니다, 매파로 이야기할 것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물한 시장에서는 선물에 관계된 지수를 가지고 지수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비동부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제레미 포웰의 연설은 시작이 됐습니다.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레미 포웰은 지난 40년 만에 가장 최고 수준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강력하게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성급한 완화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또 부연하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지만 뚜렷한 하락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파웰 의장은 연준이 한두 달간의 데이터만 가지고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설사 정점이 지났다 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한두 가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성급하게 완화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레미 파웰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얼굴 모습에서도 아주 현인처럼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은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호한 그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중단에 대한 단호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에 약간의 고통을 초래할 방식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경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연준의 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총본산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통화정책을 주도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롬 포웰의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파월 의장의 연설은 시장에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교훈을 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는 준비된 연설에서 금리 인상, 성장 둔화, 노동시간, 여건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가계와 기업에도 약간의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불행한 비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파월의 연설 이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00포인트, 600포인트, 700포인트, 1008.38로 마이너스 3.03을 시현했습니다. 03%를 시현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3.37%를 시현했고요. 내스닥은 마이너스 3.94%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세션이 고점을 벗어났습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가격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지만 뚜렷한 하락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징후가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매파적인 그 견해가 일어났던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라는 두 가지의 그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비용이 급격한 하락으로 7월 가격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원 물가지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근원 물가지수가 또 6월을 고점으로 해서 7월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을 예견할 때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의 다른 영역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급증한 고용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연준이 초점이 1, 2개월 데이터보다 더 광범위하며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인 2%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입니다. 2%. 지난 6월에 인플레이션이 9.3%, 7월에 나온 숫자가 8.9%, 이번 8월 달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9월 13일 날 발표됩니다만은 8.2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은 그것이 장기 목표는 2%에 가까워질 때까지 긴축 정책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정책 기조를 의도적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호한 것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향후 전망을 내다보며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 역사적 기록은 성급한 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적 기록은 과연 무엇입니까? 역사적 기록은 70년대의 스태그 인플레이션, 70년대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과오, 그리고 80년대 초반에서 경기 침체를 가져온 결과까지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 포드 대통령 시절에 연준의 의장인 아서 반스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에 긴축을 쓰다가 또
또 끝날 무렵 돼서는 바로 스탑앤고를 했습니다. 바로 또 완화 정책을 쓴 겁니다. 그거를 시속 게임을 하다가 70년대를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고실업, 고물가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등단하자마자 연준 의장도 바뀌고 그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가는 바람에 다시 폴 볼커,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등단하면서 폴 볼커는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취임하자마자 8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9%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9%가 갑자기 14%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폴 볼커는 당시의 기준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0%에서 하룻밤 사이에 14%로 올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폴 볼커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폴 볼커는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거의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폴 볼커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폴 볼커가 권총을 차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참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정책적 제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 그 역사적 기록은 성급한 완화 정책에 대한 강력하게 교훈을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가 말하듯이 본질적으로 파웰은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싸우는 것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이 인플레이션이 있고 슈퍼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성장은 거의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파웰은 금요일 오늘 발언을 불과 8분에 불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더 짧고 초점은 더 좁고 내 메시지는 더 직설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연설을 소개했습니다. 파웰 의장은 물가 안정은 연준이 책임이며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가 안정이 없으면 경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시장은 9월 연준의 다음 회의에서 9월 21일, 2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3개월 연속 0.75포인트 인상할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은 들어오는 데이터의 총화와 진화하는 전망에 달려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선제적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통화정책 기조가 더 긴축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장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자들은 현재 0.5포인트와 4분의 3포인트 인상 사이에 소위 0.75포인트 사이에 근접 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이 그 패드워치 측정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연설 후 금요일 아침 현재 0.75포인트 변동 가능성은 54.5%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를 바라보다 나가는 주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준은 과거의 교훈을 현재 정책의 이정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제롬 포웰이 이렇게 용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그 당위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40년 전 인플레이션이 현재 연준에게 3가지 교훈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파웰은
1970년대에 연준이 강력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속되어 1980년대 초 초반의 가혹한 금리 인상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경기 침체도 감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폴 볼커가 했던 방식입니다. 파웰은 경기 침체가 미국 경제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연준이 볼커와 같은 결과를 피하려면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를 침체로 빠져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폴 볼커의 결과를 피하려면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대치.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은 1980년대 초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작년 봄까지 정상이었던 낮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매우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파웰 의장의 교과서는 폴 볼커입니다. 폴 볼커의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첩경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의를 가지고 행동하여 그 결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포웰이 생각을 형성하는 한 가지 개념은 합리적인 부주의입니다. 합리적인 부주의. Rational inattention. 본질적으로 이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덜 주의를 기울이고 높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웰은 이에 대해서 물론 인플레이션은 현재 거의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특정한 위험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수록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확고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덜 주의를 기울이고 높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를 뒤집어 얘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미국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연준이 통화정책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투자에 합리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어 여러분이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향상시키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